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머리숱이 많고 풍성한 헤어스타일만으로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탈모는 1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은 물론 4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탈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40대 이상이 되면 탈모로 고민하는 여성들이 참 많은데요. 놀랍게도 그 중년 여성 탈모는 전체 탈모 환자의 약 4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모는 이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과 관리법, 이거 아시면 시간, 돈, 정신적 스트레스 다 아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탈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려면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지는지 확인하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기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더 빠질 수 있고 또 적은 사람은 덜 빠질 수도 있죠. 게다가 머리카락을 하루 종일 세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머리카락 개수를 세는 것보다는 여성 탈모의 특징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탈모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탈모는 주로 이 정수리에서부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밀도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당겼을 때 전보다 이렇게 쉽게 빠진다거나 또 한 손으로 이렇게 잡히던 머리숱이 너무 눈이 띄게 줄었다면 또는 이런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면 탈모로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탈모 진행 여부를 판단하셨다면 탈모 원인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탈모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원인 파악이 중요한데요. 이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호르몬 및 유전적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노화로 볼 수 있어요. 먼저 호르몬 및 유전적 요인 탈모는 가장 많이 작용하는 원인으로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모약, 두피 주사 치료 등 그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뒤에서 이야기할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거나 폐경으로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그 안드로겐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탈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탈모 유전자가 있는 경우 탈모는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도 남성보다는 덜 받지만 탈모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 형제, 조부모, 그리고 친척 중에 탈모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면 그 유전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탈모는 유전이라 어쩔 수 없어. 치료도 안 할 거고 그냥 포기하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탈모를 체념의 영역으로 두곤 하는데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970년대에 활동한 영국의 유명 그룹 비지스를 아시나요? 이 그룹에는 이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형 로빈 깁은 40대까지도 머리숱이 풍성했는데 동생 모리스 깁은 20대부터 탈모가 진행돼서 30대에는 모자 없이는 외출이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탈모도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사람 모두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생 모리스 깁은 술이라든지 담배, 물론 마약까지 손대는 생활을 했고요. 형 로빈 깁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탈모 정도의 큰 차이가 났죠. 그래서 내가 탈모 유전자가 있으니 어쩔 수 없네. 절대 이렇게 포기하고 관리에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 먼저 수면 부족은 탈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잦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직업군에서 탈모 환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광고업 종사자라든지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요리사 등은 전체 탈모 환자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이를 위기로 받아들여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는 두피 염증을 악화시키고 모낭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두피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분비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꼭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 챙김을 꼭 해보세요. 하루에 10분 명상으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유튜브에 마음 챙김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영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머릿속을 비우는 것만으로도 그 스트레스를 줄이고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탈모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두피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피로 가는 그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모낭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려면 혈액순환 촉진이 중요해요. 그래서 빗질을 아침이나 저녁 하루 2번 정도 3분씩 그 적당한 강도로 해보세요. 이는 모발 청소와 두피 마사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두피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상모 돌리기, 머리를 이렇게 뱅뱅하는 그 상모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추천됩니다. 또한 그 운동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탈모 예방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도한 웨이트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빠르게 걷기, 뭐 달리기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한 3에서 4회 정도 실천을 하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가라든지 스쿼트, 런지와 같은 그런 동작은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또 두피로의 그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의 그 3번째 요인으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해요. 모발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이런 단백질이라든지 필수 영양소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탈모 예방에 있어서 필수적이거든요. 탈모의 그 좋은 음식으로는 뭐 콩, 뭐 두유, 생선, 계란 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유 제조기를 사용해서 그 신선한 두유를 만들어 먹고 있는데 꾸준히 섭취한 후에는 이렇게 앞머리 쪽에 잔머리가 나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 꼭 섭취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함께 영양제로 이제 비타민 D라든지 비오틴, 뭐 오메가3, 그 다음에 맥주 효모 이런 것들도 꾸준히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영양 섭취가 없다, 혹은 내가 빈혈이 있거나 막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셨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렇게 한번 영양 수액을 맞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필요 영양소를 즉각 보충해 주면서 모발 건강을 돕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습관은 개선하시면 좋습니다. 머리를 꽉 묶는다든지 뭐 가발이라든지 뭐 염색, 헤어스프레이 그리고 젤과 같이 그런 두피 호흡을 막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피부처럼 우리 두피도 숨을 쉬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침보다는 저녁에 머리를 감으신 후에는 머리를 완전히 말리신 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두피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화에 의한 탈모. 이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든지 영양 섭취, 이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두피 관리를 통해서 이런 탈모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탈모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과의 질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을 갖고 있다거나 유전적인 탈모의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의 관리와 함께 이런 올바른 생활 습관,
이런 꾸준한 관리를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모발과 자신감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그러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